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드파인 연이에요. 아, 네. 보내주신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쪽에는 서울 서사가 되다 같은 뭐랄까 굉장히 시적인 문구로 가득한 네, 아주 세련된 홈페이지죠? 네, 그런 공식 홈페이지에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와, 정말 법률 용어가 빽빽하게 들어찬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있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세계의 두 문서죠. 근데 이 둘을 같이 놓고 봐야만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맞아요. 한쪽에서는 연희동의 역사와 품격을 담은 그런 꿈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재당첨제 한 10년, 투기과열지구 같은 아주 차가운 현실을 딱 명시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두 세계를 오가면서 마케팅의 안개를 좀 걷어내고 또 법률 용어의 벽을 넘어서 드파인 연희의 진짜 모습이 뭔지. 과연 어떤 분들을 위한 곳인지 네, 그리고 만약 청약을 생각하신다면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 핵심만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파는 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좋죠. 그들이 가장 들여다주고 싶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홈페이지를 보면 프리미엄하고 헤리티지라는 단어가 정말 쉴 새 없이 등장해요. 맞아요. SK 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드파인이 서울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다. 이 점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한 고급 아파트를 넘어선 브랜딩 전략이라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재정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단순히 좋은 자재를 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연희동이라는 지역이 가진 고즈넉하고 전통적인 분위기, 그 역사적 헤리티지를 브랜드에 녹여서 우리는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자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고 말하는 거죠. 사실 서울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 마케팅을 보면 다들 입지 좋고 공원 가깝다는 이야기는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물론 그런 장점들을 내세우죠. 가재울 뉴타운, 상암 DMC 가까워서 인프라 좋고 경의중앙선, 가자역 걸어갈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근데 이런 평범한 장점들 외에 진짜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싶은 게 바로 그 드파인이라는 이름값, 그 브랜드 자체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하는데 인프라나 자연환경 같은 보편적인 장점 외에 나머지 두 가지, 브랜드와 미래 비전에 힘을 싣는 겁니다. 아하. 서울 최초의 드파인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자연을 담아낸 특별한 조경과 첨단 시스템을 약속하면서 당신은 다른 아파트가 아니라 드파인에 사는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미래 비전 이야기도 흥미롭더라고요. 대장 홍대선이나 서부선 경전철 같은 아직은 계획 단계인 교통 호재들을 끌어와서 네, 그렇죠. 지금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 보고 투자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부동산 마케팅의 아주 고전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당신은 단순히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정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베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리스크는 그 계획들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결국 몇 년 후에나 실현될 약속을 위해 지금 자본을 투입하는 셈이니까요. 그 비전 확실히 매력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그 꿈에는 언제나 가격표가 붙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이제 시적인 언어는 잠시 접어두고 그 빽빽한 공고문을 열어서 아주 현실적인 숫자들을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이 숫자들은 그리 시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규모부터 보면 총 959세대 중에 일반에 분양되는 물량은 332세대입니다. 3분의 1 정도네요. 네, 13개 동 최고 29층으로 지어지고 입주는 2029년 1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역시 가장 궁금한 건 가격이죠. 59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24평, 25평이라고 부르는 타입이 층수에 따라 약 11억 2천만 원에서 12억 4천만 원대. 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84제곱미터, 33, 34평형은 13억 9천만 원에서 무려 10억 6천만 원 선입니다. 와, 딱 한 세대에 있는 115제곱미터 펜트하우스는 23억 6천만 원이고요. 와, 84제곱미터가 15억을 훌쩍 넘네요. 그렇죠. 이 가격이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신축 프리미엄과 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겠지만 결코 가볍게 볼 금액은 아니죠. 그럼요. 그리고 이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금 조달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공고문에 나온 납부 일정을 보면 계약할 때 10%를 내고
중도금 60%를 6번에 걸쳐 나눠낸 뒤 입주 때 잔금 30%를 치르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을 알선할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아, 그 문구. 이게 100% 보장과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알섬은 말 그대로 주선해준다는 뜻이지 대출 실행을 책임져준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만약 개인의 신용도 문제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갑자기 바뀌어서 대출 한도가 줄거나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 책임은 온전히 계약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중도금을 갑자기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 그럼 돈이 준비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청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공고문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솔직히 머리가 빙빙 돌더라고요. 자격 요건이 정말 미로찾기 수준입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깊게 파고들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공고문 초장부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와, 한 문장에 어려운 말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이 한 문장에 수많은 규제가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여기에 청약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강력한 규제, 재당첨 제한 10년. 이게 정말 무서운 조항 같아요. 네, 그렇죠. 한번 당첨되면 향후 10년 동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10년 동안 서울의 주요 단지 청약 기회가 막히는 셈인데 이건 거의 인생을 건 선택이네요. 맞습니다. 전매 제한 3년도 마찬가지고요. 당첨되고 나서 등기 치기 전까지는 팔 수가 없다는 뜻이죠. 물론 그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3년으로 제한되지만요. 이런 규제들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만 들어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 우선순위도 있죠.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면 일단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만약 경쟁이 붙으면 공고일인 2026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100% 우선권을 준다. 여기서 계속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아, 중간에 잠깐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던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진짜 복잡한 트랙으로 들어가 보죠. 청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뉩니다. 네, 특공.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제도인데 문제는 각 유형마다 자격 요건이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보면요. 이름 그대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예, 기본이죠. 추가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아, 그 조건? 네, 해외에서 오래 근무했거나 경력 단절 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평생 무주택자였어도 이 조건 때문에 탈락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공고문의 함정이죠. 큰 제목만 보고 나는 해당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혼인이나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조항들이 새로 생기긴 했지만 그건 역시 소득 기준이나 자녀의 나이 같은 세부 조건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단어 하나, 숫자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야 해요. 그럼 특별 공급에 해당 안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공급을 노려야 하는데요. 네, 여기도 1순위 자격부터가 만만치 않네요. 기본적으로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안에 세대원 중 누구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그렇죠.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은 아예 1순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게 1순위의 기본 문턱입니다. 그런데 그 문턱을 넘어도 끝이 아니에요. 아니죠. 1순위 자격자들 사이에서 다시 당첨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있죠. 바로 가점제와 추첨제. 네, 드파인 연희의 경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은 70%를 가점제로 30%를 추첨제로 뽑습니다. 가점제, 이게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죠. 점수 계산법을 보면 첫째 무주택 기간, 둘째 부양가족 수, 셋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 네, 최대 84점 만점.
이걸 보면 이 제도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요. 그렇죠. 이 시스템은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꾸준한 청약 통장을 유지해온 40대 이상의 가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30대 신혼부부나 1인 가구는? 가점 경쟁에서 이기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30%의 추첨제가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하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최근에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최대 3점까지요. 아, 네. 맞아요. 이게 큰 점수는 아니지만 1, 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변화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부부가 둘 다 결혼 전부터 꾸준히 청약 통장을 유지해 왔다면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진 셈이죠.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가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바로 청약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고문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경고문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공고문에는 청약홈 콜센터나 사업 주체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라는 문구까지 있어요. 와, 그건 좀 심한데요? 상담원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도 그건 당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공고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마감 시간인 오후 5시 30분이 지나면 수정이 절대 불가능하고 작은 실수 하나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네, 당첨이 취소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수도권에서는 1년 동안 다른 아파트 청약도 못하는 페널티를 받게 되죠. 네. 한 번의 실수가 1년이라는 기회비용을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당첨자로 선정되면 청약통장도 효력을 잃고 재사용이 불가능해지고요. 정말 모든 단계가 살얼음판에 걷는 것과 같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드파인 연희는 서울 최초의 드파인이라는 강력한 브랜드와 함께 현재의 편리함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매력적인 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죠. 수많은 규제와 복잡한 자격 요건이라는 아주 높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품격 있는 삶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의 대상은 서류 하나,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완벽한 자격과 꼼꼼함을 갖춘 소수에게만 한정되는 셈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이 공고문 한 구석에 조용히 적혀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드파인 연희가 위치한 서대문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 중요하죠. 최초 분양을 받는 당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3년의 전매 제한이 풀린 후에 네. 이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팔거나 혹은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이 아파트를 살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토지거래 허가,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3년 뒤 혹은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지금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더 강화되거나 완화될까요? 그 변화가 이 아파트의 가치와 환금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보면 오늘의 이 복잡한 선택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